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점숙 작가의 실크로드와 인생의 추월차선 발췌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대의 그 실크로드가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삶의 성장이나 또 기회 포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지점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실크로드가 그냥 물건만 오가던 길이 아니라 문명이 서로 만나고 또 혁신이 일어나던 그런 통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르코 폴로의 여정이라든지 또 현대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보면서 이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탐구해 볼 만합니다. 네, 먼저 그 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작은 알에서 시작해서 계속 뽕잎만 먹고 자라다가 결국에는 고운 비단실을 만들어내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작가는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떤 꿈을 향해서 막 치열하게 나아가는 모습, 딱 우리 인생 같다고 본 거예요. 비단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그럼요. 왕족이나 귀족만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 귀한 비단이 오갔던 길이 바로 실크로드였던 거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같은 기록을 보면 낙타탄 상인들, 초원의 유목민들, 또 승려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길 위에서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 떠나서 원나라까지 가는 데만 4년이 걸렸다고 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7년을 머물렀다고 하니까 대단한 여정이죠. 그 기록 덕분에 당시 유럽 사람들이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라오스, 인도 지역까지 알게 됐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맞아요. 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여정처럼 작가도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면 비슷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실크로드가 육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비단이나 종이 같은 가벼운 건 주로 육로로 갔지만 옥이나 도자기, 카페처럼 무거운 것들은 보통 바닷길로 옮겼어요. 이걸 이제 세라믹 로드라고도 부르죠. 해로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육로, 해로 이 두 갈래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핵심적인 통로 역할을 한 거죠. 단순히 물건 교환이 아니라 문화, 기술, 사상이 막 섞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교류의 범위가 정말 넓었나 봐요. 이슬람 세력이 해상 무역을 아프리카까지 넓히고 또 로마 문화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우리나라 신라 경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면요. 그렇죠. 경주에 있는 그 무인 석상 모습이 당시 경호 역할을 했던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닮았다는 설도 있잖아요. 흥미롭죠. 서커스 같은 서양 문화도 그때 들어왔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신라의 회초스님. 이분도 인도를 거쳐서 저 멀리 이슬람 문화권까지 여행하면서 실크로드에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셨거든요. 이건 실크로드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정말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함께 만들고 이용했던 거대한 교류망이었다는 거죠. 정말 거대한 네트워크였네요. 네. 그리고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실크로드가 단순히 과거의 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의 길이 어떻게 현재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연결이 좀 궁금한데요.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중년에 어떤 위기를 맞았는데 그걸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요? 네. 마치 운전하다 보면 계속 파란불이 켜지는 것처럼 스스로 운을 만들어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크로드의 은유가 딱 들어맞는 거죠. 그냥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넘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 작가가 말하는 추월차선을 발견한 거니까요. 스스로 운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다만 작가는 파란불이 켜지듯 운이 좋았다고 표현했지만 실제 실크로드 여정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인생의 추월차선 역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노력,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패션계의 검을 안나 윈투어 사례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고 대학 대신 패션계에 뛰어들어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갈판 삼아서 자기 길을 만들어간 거죠. 고졸 어시스턴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편집장이 됐으니까요. 그녀의 그 집념, 또 시대를 읽는 안목, 이게 바로 그녀만의 추월차선을 만든 동력이 된 셈이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그 냉철한 모습 뒤에는 사실 이런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한다. 이게 작가가 말하는 인생의 추월 차선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다리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정말 다양한 경험이나 위기, 또 선택들이 모여서 예상치 못한 기회의 길, 그러니까 추월 차선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에의 변화, 작가의 경험, 안나 윈투라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거 실크로드가 서로 다른 문물과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경험들, 뭐 지식, 관계, 어쩌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이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해서 여러분만의 빛나는 추월 차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그 행복을 위한 길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